황금알을 낳는 암탉. 글 작가 미상, 그림 라크메링크, 옮김 김영주. 치프리아노 아저씨는 농장에서 다니와 리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농장에서 짜낸 우유를 팔러 일주일에 한 번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밭에 뿌릴 채소 씨앗을 사 가지고 왔어요. 어떤 날은 양이나 돼지 같은 가축을 사오기도 했어요. 어느 맑고 따뜻한 날이었어요. 그날도 치프리아노 아저씨는 덜컹덜컹 마차를 타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은 여느 때처럼 왁자지껄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가득했죠. 과일 가게에는 잘 익은 과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맛있는 멜론이에요. 자두와 살구도 있어요. 염소젓으로 만든 살살 녹는 치즈 좀 보고 가세요. 신선한 버터도 있어요. 치즈 가게 아저씨는 먹음직스러운 치즈를 뚝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딸기잼 사세요. 말린 무화과도 있어요.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좀 깎아주세요. 안 돼요. 얼마나 싸게 드리는 건데. 여기저기서 값을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치프리아노 아저씨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때 시장 한 구석에 앉아있는 농부가 눈에 띄었어요. 농부의 옆에는 병아리가 가득 든 세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병아리를 길러볼까? 이거 얼마요? 아저씨가 세 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농부가 값을 말했지만 턱없이 비싼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농부와 옥신각신하더니 결국 병아리 12마리를 사기로 했어요. 좋은 달걀을 얻으실 거예요. 틀림없이 부자가 되실 테니 두고 보세요. 달걀로 무슨 부자가 된다고? 아저씨는 농부의 말을 건성건성 흘려들었어요. 아저씨는 병아리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튼튼한 세 장에 넣어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아저씨는 농장에 돌아오자마자 닭장의 병아리들을 풀어놓았어요. 좁은 세 장에서 풀려난 병아리들은 넓은 닭장 안을 종종거리며 돌아다녔어요.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에 닭장 안이 시끄러웠어요. 그날 이후 병아리들은 넓은 농장 안을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말 등에 폴짝폴짝 올라타기도 하며 말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콕콕 부리로 쪼아대고 몸을 비벼 대며 간지리기도 했어요. 다니와 리타도 병아리들을 좋아했어요. 병아리들은 무럭무럭 자라 멋진 닭이 되었어요. 볕은 잘 익은 사과처럼 새빨갛고 깃털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한 마리는 암탉이고 나머지 11마리는 수탉이었지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면 닭들은 꼬끼오 울어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벌써 날이 밝았나 보군.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네 닭들 덕분에 아침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치프리아노 아저씨는 닭을 팔러 일부러 시장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알려주는 닭들을 사려는 사람들로 농장이 북적북적했거든요. 이 닭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지각은 안 하겠어요. 이제 잠꾸러기 우리 남편도. 종소리를 못 들었다고 핑계 댈 수 없을 거예요. 아저씨의 수탉들은 모두 팔려나가고 이제 닭장에는 암탉 한 마리만 남았어요. 그때 병아리를 사기를 정말 잘했군. 아저씨는 흐뭇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저씨는 암탉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암탉이 드디어 알을 낳았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12개나 낳았지요. 치프리아노 아저씨는 병아리를 팔던 농부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 닭은 알을 많이 낳는 모양이야. 이대로라면 농부의 말대로 금방 부자가 되겠군. 아저씨는 암탉이 낳은 달걀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알을 꺼낸 아저씨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알은 보통 달걀이 아니라 황금알이었어요. 세상에,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다니. 아저씨는 좋아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빠, 맞아요. 황금알이에요. 다니와 리타도 황금알을 보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 암탉만 있으면 매일같이 황금알이 생기겠지? 그러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아저씨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벌써 큰 부자가 되어 멋진 성에서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저씨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 암탉을 한 마리 더 사는 거야. 아저씨는 한달음에 시장으로 달려가서 지난번에 병아리를 판 농부를 찾았어요. 농부는 여전히 닭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아리 대신 멋진 수탉을 팔고 있었어요. 암탉이 아니면 어때? 저 수탉을 사서 암탉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은 알을 낳을 거야. 아저씨는 수탉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아저씨는 깎고 깎아서 수탉을 샀어요. 아주 아름다운 암탉을 만나게 될 거다. 아저씨는 신이 나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신나게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아저씨는 얼른 닭장에 수탉을 넣었어요. 자, 친구도 생겼으니 더 많은 황금알을 부탁한다. 아저씨는 벙글벙글 웃으며 닭장을 나왔어요. 수탉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보고 힘차게 꼬끼요 하고 외쳤어요. 암탉은 늠름한 수탉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날 밤 둥글고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은 농장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농장 주위에 넓게 펼쳐진 풀밭과 쫄쫄쫄 흐르는 개울물도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온 세상이 한낮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농장 주위는 아주 조용했어요. 이를 모를 풀벌레 소리와 가끔씩 숲속을 날아다니는 부엉이 소리만 부엉부엉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치프리아노 아저씨는 침대에 누워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알을 12개 낳으면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황금알이겠지? 아니면 암탉이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은 황금알을 낳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머지 알들을 잘 품어주면 병아리가 나올 거고 개들이 자라면 다시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될 테고. 아저씨는 계산을 하다가 스르르 잠들기도 했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 셈을 하기 시작했어요. 치프리아노 아저씨는 이제 농부라기보다는 장사꾼 같았어요. 계산하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닭장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닭장 안의 암탉과 수탉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암탉과 수탉은 창문을 넘어 닭장 밖으로 나왔어요. 울타리도 훌쩍 뛰어넘었어요. 나무가 빽빽한 숲을 지나고 개울도 건넜어요. 꽃이 활짝 핀 들판을 지나 농장에서 멀리 도망쳤어요. 닭을 지키던 개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개도 같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치프리아노 아저씨는 해가 들판 한가운데 높이 떠올라서야 일어났어요. 왜 닭들이 안 울지? 아저씨는 닭장으로 후다닥 뛰어갔어요. 이게 뭐야? 닭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닭장에는 닭털 몇 개만 이리저리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텅 빈 닭장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닭들이 없어진 것을 안 다니와 리타도 툴툴거렸어요. 농장에서 도망친 암탉과 수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탉과 수탉은 꼬박 하루를 걸어서 울창한 숲과 파란 풀밭이 펼치는 아름다운 언덕에 도착했어요. 언덕 아래로 드문드문 집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암탉과 수탉은 언덕 위 숲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 뒤에도 암탉과 수탉은 사람들이 사는 언덕 아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농장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